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맘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청코너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홈코너에는요. 미래통합당 김근식 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여의도 입담꾼 두 분의 거침없는 입단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입장 그리고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근택 부위원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어제 윤미향 당선자가 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나타내냐 마냐 이게 많은 또 관심을 끌었는데 그렇죠. 결국 네. 등장하지 않으셨고 지금 한 일주일째 전혀 입장도 안 밝히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들 네. 입장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그 정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보도자료도 올리고 있어요. 홈페이지 예, 가보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어찌 보면 직접 해명을 하는 게 좋은데 안 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일단 직접 해명하신 게 낫다. 예. 아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주택 구입 그 자금 출처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약간 어찌 보면 스텝이 꼬이면서 그렇죠. 더 논란이 돼서 약간 위축됐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해명하는 게 맞고 저는 네. 아마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본인이 조만간 뭐 해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기식 전 대변인께 네.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입장을 곧 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궁금해하고요. 네. 그리고 여당도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여당 예. 내에서는 뭐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온갖 논란의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는 시민단체 대표라는 직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이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선명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좀 저는 그런 그 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예.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의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은 아니라고 좀 자꾸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물론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의연의 회계부정이나 정의연의 공급용이라 하더라도 네. 그 정의연의 핵심 멤버로 또 윤미향 당선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정의연을 떠났지만 정의연의 30년의 모든 실무와 총괄을 했던 사람이 윤미향 당선인이기 때문에 네, 네. 정의연과 윤미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리의 어떤 형식 논리로 이 부분을 좀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닌가 싶으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난데없이 또 대구에 쫓아가서 불쑥 들어가서 또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예, 예.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읍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또 갑자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윤미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쑥 나타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좀 떳떳하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전 대변인님께서 앞서서 네네.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주당의 입장 중에서는 어떤 할머니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문제 해결은 정의연이 해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내는 바람에 좀 민주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도 공천했는데 남의 일처럼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시민당 공천한 거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과 관계 없다라는 얘기라든지 근데 저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공천 과정을 진행한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시민당에서 공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건 예, 예. 팩트예요. 예, 뭐 예.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이거를 뭐 정의연에 미루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도 아마 이제 정의에서 계속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뭐 국세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사로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제가 봐도 윤미향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집을 산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거는 본인이 해명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한 뭐 몇 년 동안 뭐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이걸 어디 썼는지는 제가 보기에 그 자료는 분명히 정의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검찰서로 넘어갔죠. 아마 원본은 다 검찰로 가 있을 거예요. 물론 사본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미리 뭐 사본 해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저는 아마 정의연 회계 부분은 지금 어쨌든 정의연에서 좀 해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검찰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집 그 돈의 출처 아니면 유학 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받아서 쓴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이 지금도 해명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통합당은 또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뭐 진상규명 TF도 출범시켰고 국정조사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또 이 논란에 대해서 너무 또 정치 공세로 가는 건 아닌가,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이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첫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연일 지금 몇 가지 새로운 의혹 제기를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정의연에 대한 의혹이라기보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넘어서서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개인 비리 의혹까지도 우리는 이제 파헤쳐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일전에도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그걸 거두어들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시민단체 회계에 관한 이야기고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 스스로 해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국정조사라고 하는 정쟁의 한 복판으로 가져가는 건 좀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좀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TF팀에서 일단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계속 의혹과 정치적인 요구를 좀 하고 이것이 계속 부풀려지고 민주당의 설명이나 또 윤미향 본인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국정조사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다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우리 상식적 선에서. 뭐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도 해야 되고요. 뭐 횡령이냐 아니냐 이런 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그 부분은 이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우리가 정연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별로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예요. 별로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도 그걸 지적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사실은 논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지도부가 뭐 직접 불러서 면담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고 있다. 뭐 아는 사람만 몇몇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왜냐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것보다는요, 아마 사실 확인 같은 걸 합니다, 보통. 사실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럼 당에서 사실조사, 진상조사를 안 하느냐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 확인은요, 이미 저는 아마 어떤 기관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마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자료도 검찰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정의원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미 사실 확인 부분은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제 강창을 의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의혹 부분을 본인이 해소라든지 횡령 부인하는데 그건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시민단체를 하던 분이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본인 물론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던 사람은 뭐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어찌 보면 정치는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민운동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라든지 저 같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을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봐서 저는 아마 시민운동이 정치로 가면 안 된다. 그 프레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견이 있는데요. 우선 그 강찬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윤미향 본인이 당선인으로서 해명하는 게 맞는데 왜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냐면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을 했잖아요. 방송에도 또 친여 방송에 나가가지고 해명도 하고 또 공격까지 했고
그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흐려졌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딸 유학 비용 관련해서 당에 굉장히 소명서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대로는 일파만파 의혹이 커지는데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앞뒤가 좀 다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 이용수 할머니와 불화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이잖아요.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고동 나겠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도 안 하고 국회의원 배치달러 가느냐. 이게 저는 이제 불편함의 시작이었다고 여겨지는데, 예. 비슷한 이야기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단체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예컨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것처럼 네. 전체 국민을 대신해서 시민단체 하는 분들은 큰 총괄적인 국가의 운영이나 국가의 어떤 아젠다들을 알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를 하다가 국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정신대 문제를 다루거나 이 위안부 문제를 다뤘던 정의연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특정 이슈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했던 단체입니다. 네. 이런 단체들은 그 피해자분들과 당사자분들을 대신해서 시민단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사자를 보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최민희 지금 전 의원도요. 최민희 전 의원이 국회 처음 입성했던 건 뭐냐면, 당시 전두환 정권 때 보도지침 사건이라고 하는 정권의 언론 탄압의 주체로서 자기가 핵심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말지 기자였습니다. 말지 기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에 가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 언론 탄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대신하는 것도 탈북자를 국회의원 비례로 보내지, 탈북자의 지위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시민단체 대표를 보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자스민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정신대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게 오히려 보기 좋지. 만약에 그분들을 국회로 보낼 거면 피해 당사자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저는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 달리보고 싶은데.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누가 할 거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용수 할머니도 예전에 어쨌든 약간 신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계속 뭐 오래 생존해 있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당사자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정치인 윤미향의 입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